앞으로 6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72세 태수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가만히 듣고 있었지만 그 말을 듣고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대신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산 거지?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신가요?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하루가 지나가 있고 한 달이 지나가 있고 어느새 한 해가 끝나 있는데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뭔가 해야지 생각하는데 저녁이 되면 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가 지나가 버리는 그런 날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새 60대가 되고 70대가 된 그런 느낌 말이에요. 겉으로는 바쁘게 살았는데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던 그런 인생을 사신 분들 계신가요? 이건 부끄러운 감정이 아니에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매일 해야 할 일에 치이고 먹고 사는 문제에 쫓기고 남들 시선 신경 쓰느라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살죠. 그런데 말이에요. 인생이 끝나가는 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는 것들이 있대요. 아,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왜 그걸 진작 몰랐을까 하는 후회들이요. 미국의 완화의료 전문의 브로니 웨어는 2012년에 발표한 책에서 수천 명의 임종 환자들을 돌보며 들었던 가장 흔한 후회 5가지를 정리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요.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해서 후회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대요. 더 좋은 차를 못 사서, 더 큰 집에 못 살아서 후회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요. 정작 후회하는 건 다른 거였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 5가지와 그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댓글에 공감이라는 2글자만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회. 남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어야 했다. 69세 영자 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3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고요. 그런데 영자 씨가 은퇴하고 3년 뒤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선생님, 지금까지 뭐가 그렇게 힘드셨어요? 상담사가 물었을 때 영자 씨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이렇게 말했대요. 전 제가 하고 싶은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교사가 되고 싶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전 그림 그리는 게 좋았어요. 고등학교 때 미술반이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화가로 먹고 살 수 있겠냐? 교대 가라. 그래서 교대 갔죠. 결혼은요? 남편도 제가 고른 게 아니에요. 중매였거든요. 어머니가 조건 좋다고 하셨어요. 공무원이라고. 저는 그때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는데 영자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애들 키울 때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키웠어요. 맨날 학원 보내고 공부하라고 닥달하고 제가 싫었던 방식대로 키웠어요. 왜냐면 주변 엄마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그림 그리시면 되잖아요. 이제는 손도 떨리고 눈도 침침해서 못 그려요. 영자 씨는 그날 상담실에서 한참을 울었다고 해요.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된 길버트는 2006년에 출간한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른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남들이 원하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점이다. 영자 씨는 상담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방구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쇼윈도에 물감과 붓이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한참을 서서 바라보다가 결국 그냥 지나쳤대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그릴 수도 없는데 뭐하러 사냐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요. 그날 저녁 영자 씨는 혼자 거실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고등학교 때 그렸던 그림들이 거기 끼워져 있었거든요.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눈물이 핑 돌았대요.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는데 라면서요. 두 번째 후회.
일만 하지 말고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66세 현식 씨는 대기업에서 38년간 일했어요. 과장, 차장, 부장을 거쳐 상무까지 올라갔죠. 집은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였고 차는 수입차를 2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식 씨가 퇴직하고 나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주말이 되어도 만날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회사 다닐 때는 접대도 하고 골프도 치고 술자리도 많았거든요. 근데 퇴직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한테서 연락이 딱 끊기더래요. 그래서 대학 동기들한테 연락했어요. 야, 우리 오랜만에 만나자. 현식아, 미안한데 나 요즘 좀 바빠.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도 좀 일정 보고 연락할게. 그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현식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대요. 그러다 문득 20년 전 일이 떠올랐다고 해요. 대학 동기 재호가 결혼식 날 전화를 했었어요. 현식아, 내 결혼식인데 꼭 와야 돼. 아, 재호야. 미안한데 나 그날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회의? 토요일인데? 응, 임원 골프 모임이거든. 빠지면 안 돼. 그래, 알았어. 그 뒤로 재호한테서 연락이 뜸해졌어요. 현식 씨는 그땐 몰랐죠. 재호가 얼마나 서운했을지. 영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1969년에 출간한 저서에서 1969년에 출간한 저서 어태치먼트 언드 로스에서 애착 이론을 정립했어요. 그는 인간의 행복은 물질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온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말했죠. 퇴직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현식 씨는 우연히 동네 마트에서 재호를 마주쳤어요. 재호야. 현식 씨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지만 재호는 슬쩍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가더래요. 예전처럼 반갑게 악수하고 커피 한잔 하자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현식 씨는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대요. 자기가 38년 동안 관계보다 일을 선택했다는 걸, 그리고 그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걸요. 3번째 후회.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걸. 63세 순덕 씨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28년간 은행원으로 일했어요. 동료들 사이에서 조용한 순덕이라고 불렸죠. 화를 내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항상 웃으면서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순덕 씨가 60세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심리 상담도 함께 받게 됐는데 상담사가 이런 질문을 했대요. 평소에 화나거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그냥 참아요. 왜요? 말하면 분위기 이상해지잖아요. 그럼 그 감정은 어디로 가요? 순덕 씨는 대답을 못했어요. 상담사가 순덕 씨에게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적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느꼈던 감정도 함께 적으라고요. 일주일 뒤 순덕 씨가 가져온 노트를 보고 상담사가 깜짝 놀랐대요. 남편이 설거지 안 한 채로 자러 갔다 화남하지만 아무 말 안 함. 딸이 명절 때 안 온다고 했다 서운함. 하지만 그래 괜찮아 했음. 동서가 전화해서 자기 자랑만 했다 짜증남. 하지만 잘 됐네 했음. 시어머니가 너는 요리를 못한다고 했다 상처받음. 하지만 웃으면서 넘어감. 일주일 동안 적힌 게 25개였어요. 하루에 평균 3번 이상 자기 감정을 숨기고 산 거죠. 순덕 씨, 이렇게 살면 몸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뭐가요? 감정은 에너지예요. 표현 안 하고 쌓아두면 어딘가로 가야 하는데 그게 몸으로 가는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페니베이커는 1997년에 출간한 저서에서 억압된 감정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신체 질환을 유발한다고 말했어요. 순덕 씨는 그날 상담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자기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대요. 미안해.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60년 넘게 내 감정을 억누르고 살게 해서 미안하다고요. 그날 밤 순덕 씨는 처음으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남편이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당신이 설거지 안 하고 자러 갈 때 나 진짜 화나거든. 남편이 멍한 표정으로 순덕 씨를 쳐다봤어요. 결혼 35년 만에 처음 듣는 아내의 화난 목소리였거든요. 네 번째 후회. 행복해지는 걸 내가 스스로 허락하지 않았다. 71세 동춘 씨는 전북 전주시에서 40년간 중학교 체육교사로 일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고 동료 교사들도 동춘 씨를 좋아했죠. 그런데 동춘 씨한테는 평생 숨겨온 꿈이 하나 있었어요. 기타를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고등학교 때 친구가 기타 치는 걸 보고 반했거든요. 나도 저렇게 쳐보고 싶다고 생각했죠. 20살 때 기타 학원 앞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어요. 들어가서 등록할까 고민했죠. 그런데 학원 안에 중학생들이 기타를 배우고 있는 게 보이더래요. 내 나이에 기타를 애들이랑 같이 배워? 창피하잖아. 동춘 씨는 그냥 지나갔어요. 30대가 됐을 때 또 한 번 기회가 왔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성인 기타 강좌가 열렸거든요. 여보, 나 기타 배우러 가볼까? 당신 나이가 몇인데 기타를 배워? 애들이 웃겠다. 아내 말 한마디에 등록을 포기했어요. 50대가 됐을 때 마지막 기회가 왔어요. 퇴직한 동료가 기타 동호회를 만든다고 했거든요. 동춘이 형 같이 해요. 형도 옛날에 기타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아, 나는 됐어. 손가락도 굳었고 괜찮아요. 다들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야, 나는 리듬감도 없고. 동춘 씨는 또 거절했어요. 그리고 70세가 됐을 때 동춘 씨는 병원에서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어요. 손이 떨려서 이제 기타는 영영 칠 수 없게 된 거죠. 동춘 씨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악기점 앞을 지나갔어요. 진열된 기타를 한참 바라보다가 눈물이 났대요. 왜 그때 배웠어야 했는데, 왜 남 눈치만 보고 살았지. 미국의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2010년 TED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자격을 부정한다. 완벽하지 않으면 행복해서는 안 된다고 착각한다. 동춘 씨가 평생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지금이 아니야, 다음에 하지 뭐, 내가 이걸 해도 될까 하면서 스스로에게 행복을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악기점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던 동춘 씨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50대 때 기타 동호회를 제안했던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형님? 너희 아직 기타 동호회 하냐? 네, 하고 있어요. 나 이제라도 배울 수 있을까? 후배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형님 손 떨리시잖아요. 응, 알아. 그래도 해보고 싶어. 형님, 연습실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동춘 씨는 전화를 끊고 눈물을 닦았어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고마웠대요. 5번째 후회. 내 자신을 더 사랑할걸. 68세 명희 씨는 서울 마포구에서 32년간 간호사로 일했어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했는데 남을 돌보는 일이 천성에 맞았대요. 그런데 명희 씨한테는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거울을 안 보는 거예요. 아침에 세수할 때도 거울을 슬쩍 보고, 화장할 때도 눈만 보고, 외출할 때도 옷만 확인하지 자기 전체 모습은 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명희 씨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외모에 자신이 없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남자애가 그랬대요. 야, 명희야, 너 코 진짜 크다. 그날부터 명희 씨는 거울 보는 게 싫어졌어요. 중학교 때는 엄마가 그랬어요. 명희야, 너는 공부나 해. 예쁘게 생긴 것도 아닌데 화장은 왜 해? 고등학교 때는 같은 반 여자애가 그랬어요. 명희는 키도 작고 얼굴도 그냥 평범하지 않아? 그렇게 평생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살았어요. 명희 씨가 65세에 은퇴하고 딸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엄마, 우리 프로필 사진 찍으러 갈까? 사진은 무슨, 내가 뭐 찍을 게 있다고. 엄마도 예쁜데요. 한 번만 가요. 딸이 계속 설득해서 결국 사진관에 갔어요. 사진사가 명희 씨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웃으세요. 환하게요. 명희 씨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좀 더 크게 웃으세요. 이렇게요? 네, 좋아요.
사진을 찍고 일주일 뒤 사진을 받았어요. 액자에 담긴 자기 사진을 보는데 눈물이 났대요.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평생 거울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명희 씨는 그날 처음으로 자기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주름이 있었고 눈가가 처졌고 코는 크고 키는 작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더래요. 미국의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2011년에 출간한 저서에서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다. 자기 사랑은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다라고 말했어요. 명희 씨는 그날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 전체 모습을 제대로 봤어요. 68년 동안 고생했어. 거울 속 자기한테 말했어요. 이제라도 너를 사랑할게. 명희 씨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기한테 말을 거는 습관을 만들었어요. 오늘도 예쁘다. 오늘도 수고했어. 이런 말들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한 달쯤 지나니까 자연스러워지더래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대요. 지금까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 5가지를 살펴봤어요.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던 영자 씨, 일만 하느라 사람들을 놓친 현식 씨, 감정을 평생 숨기고 산 순덕 씨, 행복해지는 걸 스스로 허락하지 않았던 동춘 씨,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명희 씨.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마음 한구석이 뜨끔했던 분들 계신가요? 나도 저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달라져야 해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니까요. 그럼 이 5가지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체적인 5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하루에 한 번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라고 물어보세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들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왔어요.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 배우자가 원하는 생활, 사회가 원하는 모습으로요. 그런데 말이에요. 인생은 남들 것이 아니라 내 거예요. 하루에 딱 한 번만이라도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싶지? 오늘 나를 위해 뭘 할까? 거창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녁엔 뭘 먹고 싶은지, 주말엔 어디 가고 싶은지, 이번 달엔 뭘 해보고 싶은지,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영자 씨처럼 손이 떨려서 못 그리게 되기 전에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물감을 사세요. 노래를 부르고 싶으면 노래방에 가세요. 여행을 가고 싶으면 표를 끊으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니까요. 두 번째 원칙, 일주일에 한 번은 사람을 만나세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나기가 귀찮아지죠. 몸도 불편하고 대화할 주제도 없고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해요. 하지만 말이에요. 인간은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어요. 일주일에 딱 한 번만이라도 사람을 만나세요. 친구가 좋고 형제가 좋고 동네 이웃도 좋아요.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누세요. 그게 전부예요. 현식 씨처럼 퇴직하고 나서 만날 사람이 없어지기 전에 지금부터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미루지 마세요. 일은 언젠가 끝나지만 사람은 평생 가는 거예요. 오늘 당장 핸드폰을 꺼내서 오랜만에 연락 안 한 친구한테 전화해 보세요. 야, 우리 밥 한번 먹자.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원칙, 감정을 참지 말고 표현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참는 걸 미덕으로 여기죠. 좀 참아, 넘어가, 괜찮아.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해요. 하지만 감정은 참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몸속 어딘가에 쌓였다가 나중에 병이 되어 나타나요.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말하세요.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말하세요.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말하세요. 순덕 씨처럼 평생 참다가 몸이 아프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솔직해지세요. 물론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평생 참고 살았는데 갑자기 말하려니까요. 그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나 지금 좀 쉬고 싶어. 나는 그게 좀 불편해. 이런 말들부터 연습하세요. 조금씩 천천히요. 감정을 표현하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고 건강한 거예요.
네 번째 원칙, 나중에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나중에 해야지. 퇴직하고 나서 해야지. 손주 다 키우고 나서 해야지. 이런 말 자주 하시죠? 그런데 말이에요. 나중은 없어요. 정말로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고 지금이 가장 건강한 순간이에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당장 하세요. 동춘 씨처럼 손이 떨려서 기타를 못 치게 되기 전에 지금 배우세요. 등산 가고 싶으면 내일 당장 등산화 사세요. 춤 배우고 싶으면 다음 주 월요일에 문화센터 등록하세요. 글쓰기 하고 싶으면 오늘 저녁에 노트 한 권 사세요. 내가 이걸 해도 될까? 창피하지 않을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70세에 대학교 가는 사람도 있고 80세에 마라톤 뛰는 사람도 있어요. 늦은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오늘 하루를 나중에로 채우지 말고 오늘로 채우세요. 다섯 번째 원칙,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한테 말을 거세요. 명예 씨처럼 평생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 필요 없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 앞에 서세요. 그리고 거울 속 자기한테 말을 거세요. 오늘도 괜찮아. 오늘도 잘할 거야. 오늘도 수고했어. 어색하죠? 처음엔 다들 그래요. 하지만 한 달만 해보세요. 신기하게 마음이 달라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에요. 남들이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해야 해요. 주름진 얼굴도 좋고 굽은 허리도 좋고 하얀 머리카락도 좋아요. 그게 다 여러분이 살아온 증거니까요.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안아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고생했어. 정말 잘 살아왔어. 지금까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 5가지와 그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드렸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가슴이 답답하셨던 분들 계신가요? 나도 저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예요. 72세 태수 씨가 병원 침대에서 깨달은 것처럼 우리는 인생이 끝나가야 비로소 중요한 걸 알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살아있잖아요.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오늘 하루를 어제와 똑같이 살지 마세요. 오늘 하루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 감정에 솔직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사세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인생은 길지 않아요. 하지만 제대로 살면 충분해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